요즘 전차의 시대가 저물었다? 라는 말이 정말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과 정밀탄이 판을 흔들었지만 미 육군은 여전히 전차를 다음 세대까지 개량해 운용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미 육군은 기존 에이브럼스 에밀-A 대신 더 근본적인 경량화와 생존성 향상 아닌 에밀-23 개발로 전환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협이 바뀌었지만 전장의 기동 화력과 장갑 보호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미국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들과 가격 성능, 운용성 관점에서 냉정하게 비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점에 어떤 전차가 합리적인 선택인지 한눈에 감이 오실 겁니다. K방산의 핵심으로 K2 블랙팬서 전차가 꼽힙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이 개발에 들어가 2008년 양산 설계를 마치고 2014년부터는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국토의 70%인 산악지형과 하천 연약지반 등 험한 한국 지형에 맞춰 55톤급으로 경량화했고 노면에 맞춰 차체 높낮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유기압 편가 장치와 자동장전 장치 같은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해서 혹독한 겨울 날씨와 무더운 여름날에도 거뜬히 견디며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성능 구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능 및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에이브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에이브럼스를 지속 업그레이드해 2023년부턴 기존의 최소 66톤 중량을 차세대 경량화를 표방하는 에밀-23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의 드론과 정밀탄 환경에서 생존성 향상과 무게저감이 필수임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4인 승무원으로 헌터킬러 열상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었고 중량은 66에서 73톤대 가스터빈 1500마력 기반의 무거운 플랫폼에 전력 네트워크 정비성 업그레이드를 계속 추가 중입니다. 고중량 대신 장갑 여유와 안정성이 최고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장 검증 화력 방어는 최상급입니다. 다만 연비 정비 수송 부담이 크고 무게 증가가 지속돼 미 육군이 2023년 에밀-23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경량화를 강화해서 생존성 보수성 기동성의 대폭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가스터빈은 할랭시 기동성 장점이 있으나 연료 소모가 크다는 점은 보완이 요구됩니다. 가격은 2022년 폴란드 M1A2 250대 지원에 약 60억 달러로 알려집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레오파르트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전통의 전차 강국으로 1979년 실전 배치 후 A5, A6를 거쳐 최근엔 EA7, EA8으로 진화했습니다. 자칭 타칭 최고의 전차 강국 명성으로 오랜 세월 전차 수출국으로 군림하였으며 노르웨이는 2023년 레오파르트2를 최종 선택했고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집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 EA8은 4인 승무원으로 중량 66톤대 1500마력, 디젤 엔진에 120mm 활강포 신규 전력은 트로피 능동보호 시스템 채택 진행 중입니다. 나토 표준탄과 부품, 훈련 생태계 덕에 공동운영과 정비가 용이하고 다양한 유럽 사용자군의 꾸준한 개량 로드맵이 장점인 반면 최신 사양은 무게가 커지고 도입 경쟁이 치열해서 단기간 대량 납기는 조달 상황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가격은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K2 블랙팬서의 폴란드 현지 생산분 최대치인 대당 500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의 장점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경험이 있으며 특히 드론 위협 증대로 운용 개념과 전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군은 드론 밀집 전장에서 에이브럼스 노출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K2 블랙팬서입니다. 약 55톤의 중량에 1500마력 엔진입니다. 톤당 약 27마력으로 최고 속도는 약 시속 70km입니다. 중량 대비 출력이 강점입니다. 교량 등급이 우수하고 도로 제약에 있어 대응에 유리합니다. 또한 K2 블랙팬서는 북유럽 평가 과정에서 신규 생산 빠른 납기 경량 설계가 장점으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3인의 승무원 운용으로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해 군인의 수가 감소되는 악순환에서 경쟁. 전차 대비 적은 승무원 운용 또한 강점입니까? 따. 주포는 120mm 활강포이며 자동장전 독립 열상 헌터킬러 사격 체계입니다. 유기압 편가장치로 차체를 상하 좌우로 기울임이 가능해서 엄폐나 사격각 확보에 유리합니다. 능동방어 시스템 APS는 한국형 KAPS가 개발되었고 수출형은 상대국 요구에 따라 트로피 등 타 APS 통합이 거론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하천 환경에 맞춰 심수도와 깊이 4.1m로 경쟁 전차 대비 매우 우수합니다. 최근 K방산의 대명사로 폴란드와 2022년 K2 블랙팬서 180대 1차 계약 체결 후 2025년 추가 180대 2차 계약을 체결. 2차는 현지 생산 지원 차량 기술 이전 비중이 커 패키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납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일부는 글리비체 현지 생산 예정입니다. 루마니아도 2024년, 2025년 사이 K2 블랙팬서 평가 협력 논의가 이어졌고 루마니아는 우선 에밀 A54대를 발주하면서도 K2 블랙팬서를 포함한 추가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다수입니다. 가격은 최근 140억 원이 흔히 인용되지만 이는 탄약 교육 정비, 기동장비 등 전력화 패키지를 제외한 차량 자체 가격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폴란드 수출형은 200억에서 260억 원, 현지 생산형은 500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K2 블랙팬서의 폴란드 현지 생산분의 2배에 달해 K2 블랙팬서의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폴란드 2차 계약은 180대에 약 65억 달러로 현지 생산 지원 차량 포함 패키지 금액입니다. 같은 대당 가격이라도 계약 범위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탄약, 훈련 포함 여부에 따라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K2 블랙팬서의 장점으로 적은 운용 인원, 경량화,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탑재, 유기압 서스펜션 탑재와 하천 도하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단점으로는 K2 블랙팬서는 실전 경험이 아직 없다는 게 단점이입니다. 한국군과 폴란드군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과 연합훈련에 투입 중이나 전쟁 투입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전차 비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 소요국의 도로, 교량 등의 지형, 정비 탄약 훈련까지 포함한 패키지 가격과 전력화 속도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유럽의 무기 도입,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신속한 납기 속도와 충분히 많은 양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K2 블랙팬서는 경량 고기동으로 빠른 납품과 현지화 패키지로 2020년대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 1, 2차 계약의 규모와 속도는 그 사례입니다. 또한 폴란드 1, 2차 계약은 최단기 납품, 현지 생산, 훈련, 정비, 탄약 패키지 조합이 통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유럽 안보 환경에서 전력화 속도가 최대의 무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케이스별 가성비와 선택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전력화 속도면에서 K2 블랙팬서가 매우 우수합니다.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이 최우선으로 K2 블랙팬서 패키지가 강점입니다. 폴란드식 모델처럼 2, 3년 내 초기 대량 인도와 현지 양산 전환 로드맵을 갖기 쉽습니다. 나토 표준화 면에서는 레오파르트가 우수합니다. 표준탄 부품 훈련 생태계 덕에 공동운영과 정비가 용이하고 다양한 유럽 사용자군의 꾸준한 개량 로드맵이 장점입니다. 다국 간 상호운용성 중시면에서는 레오파르트, 생태계가 있는 국가는 레오파르트를 유지해야 훈련과 탄약 공유면에서 유리합니다. 전장검증 화력방어는 에이브럼스가 최상급입니다. 최신 업그레이드와 장기 로드맵으로 미국은 에밀 23으로 개념을 제정해 중입니다. 다만 중량 정비 문제가 동반돼 전장 환경 보급 능력을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그럼 전차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량화와 APS 능동 방어 시스템 표준화로 트로피급 하드킬. APS는 유럽에서 사실상 차세대 표준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K2 블랙팬서와 레오파르트 에이브럼스 모두 드론 탑어택 위협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또한 디지털 아키텍처로 전술 네트워크와 센서 퓨전이 주 전장이 되었고, 원격 무장과 무인 차량 UGV 협업도 기본 옵션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과 한국의 K2PL 후속형 진화가 동시 진행되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경쟁이 강화될 것입니다. 폴란드 2차 계약은 현지 생산축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전 교훈 반영으로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장 교훈을 근거로 에이브럼스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는 보도처럼 정찰 타격 루프와 대드론 방어가 전차 생존을 좌우합니다. 정리합니다. 레오파르트는 나토 표준 생태계와 APS 통합을 앞세워 안정적인 선택지로 자리. 노르웨이 결정이 상징적이죠. 그러나 가격이 놀랍습니다. 에이브럼스 계열은 최강 방어 화력 플랫폼이지만 중량 보급 부담이 크고 드론 전장에 맞춘 M123으로의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도로 교량 인프라 제약이 크고 조기 대량 전력화가 필요하다면 K2 블랙팬서 패키지가, 나토 통합 생태계를 최우선하면 레오파르트, 장갑 중시 미군과의 공용성을 중시하면 에이브럼스가 유리합니다. 드론과 정밀탄 시대엔 능동 방어 시스템과 경량화 디지털화가 공통 분모입니다. K2 블랙팬서, 레오파르트, 에이브럼스 모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더 깊이 있고 검증된 밀리터리 분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